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등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실기시험 전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가지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신분증 안 가져가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필요하죠. 실기 시험 특성상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복잡한 계산 과정을 손으로 풀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지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으로만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는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 챙겨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가지고 가셔서 수정할 내용을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이용해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는 거. 연필이나 샤프 있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미리 샤프로 천천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 풀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볼펜으로 입혔습니다. 그 다음 지우개로 지우는 과정으로 했는데 뭐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답안은 검정 볼펜으로 깔끔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이 연필이나 샤프 표시는 모두 지우는 것이 불이익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어떤 표시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정 볼펜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고, 혹여 연필이나 샤프로 흔적을 만드셨다면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연습란은 제외죠. 제가 이따 연습란 관련해서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9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지 감독관님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실기에서는 안 줍니다. 아니 그럼 연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험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곳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곳에 답안을 작성하게끔 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 과정 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란은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연습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공간을 연습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떠한 필기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 과정과 정답은 반드시 이곳에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지 따로 없고요. 여러분 받으시는 시험지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수점 오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수점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반올림 때문이죠. 자, 반올림 때문인데 어떤 교재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하고 결과값에도 반올림을 하던데 또 어떤 교재는 계산 과정은 반올림 없이 그냥 가다가 결과값에만 반올림 하더라.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을 진행하시면서 결과값에도 반올림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 과정에는 반올림을 전혀 하지 않고 요 마지막 결과값에만 반올림을 진행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수점은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 뭐뭐점 xx.x 나왔어요.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5.789가 나왔어요. 그럼 반올림은 어디서 한다고요? 소수점 아래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쪽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면 35.7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특별히 몇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세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퀀스 접점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A 접점, MC에 뭐 A 접점이다 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 A 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표시 자체가 A접점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접점 표시는 이렇게 해서 그냥 MC라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게 B접점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쭉 긋고 여기가 B로 바뀌겠고 여기도 이렇게 긋고 여기가
그냥 B접점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림 자체, 시퀀스 회로도 자체에서 A접점이라는 것을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퀀스 하실 때 어떤 접속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 보세요. 여기 접점이잖아요. 전선이니까. 그럼 반드시 여기 점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는 이제 접점 표시 이렇게 해라라고 문제 자체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접점 표시까지 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실지수. 이거 전격 표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전격 표기는 실지수에서는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낮추려면 실지수 전격 표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지수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 5번째 내용 보면 변압기는 표준 용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 변압기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두 가지 경우입니다.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산정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표준 용량으로 산정하십시오라고 하면 표준 용량 상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표준 용량으로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표로 이렇게 변압기 용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 용량 표준 용량으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변압기 표준 용량 표도 안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건 그냥 계산값으로 가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변압기라는 것은 사실 용량이 커질수록 대부분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하라고 하면 표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니면 표로 주어졌거나. 근데 그 두 가지가 없다면 그냥 어떻게 한다? 계산값으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내용 보겠습니다. 공식 표기해야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오매 법칙을 써야 되는 게 나왔네? 그럼 V는 IR이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I 값이 5가 나왔고 R 값이 10이 나왔더라. 계산해보니까 50V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V는 IR인 거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5 곱하기 10을 바로 적어도 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개 모두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죠. 뭐 기술사분들 이런 분들이 채점을 해주시는 건데 관계없죠. 아니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 두 개의 식만 보고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하셔도 충분히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식 표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7번 내용 보겠습니다. 단답 작성 시 교재 해설과 똑같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재 해설 보시면 보통 막 정석적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100%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우리만의 어떤 문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잘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떤 컨셉으로 문장을 잘 이어 만드신다면 정답 여부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8번째 보겠습니다. 그림 그려도 되나요? 문제 풀다가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수식으로만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역률 개선용 콘덴서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공식으로 풀이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뭐 풀이를 하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누가 봐도 깔끔하게 그리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점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그림으로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단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단위는요. 여기 계산 과정에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계산 과정에다가 단위를 써가면서 하셔도 되고 마지막 답란에는 반드시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계산 과정에는 단위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반드시 요
정답란에는 단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단위 안 쓰셔서 틀리신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단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는 내가 반드시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 결과값에는 반드시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1번 내용부터 9번 내용까지 여러분이 실기시험장 가기 직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갖춰온 내용을 시험장에 가셔서 잘 뽐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